이거 상당히 위험하세요. 이거를 시도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아주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태훈 법무사라고 합니다. 이런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질문이 통보 3개월 이내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를 상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끼리 이런 별도의 합의 해지가 아닌 이상은 3개월이 지나야지 계약 해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간다 하더라도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행상 이 계약 기간 중에 나가게 될 경우에는 그 중개 수수료는 보통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나가려고 해도 무조건 3개월 뒤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별도로 자기가 이제 세입자가 그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 이상은 3개월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해지의 효과가 발생해야지 나가는 거니까요. 보증보험 가입할 당시에 그 컨디션이 그대로만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추후에 나중에 압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보증보험의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벌어진 일 가지고 보증보험을 못 받는다 하면은 불합리하죠. 다만 이런 이제 추후에 압류 등기가 들어왔는데 그걸 이제 세입자가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보증보험 측에 한 번은 통지를 하는 게 분쟁 예방에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약관상에 이런 보증보험인 이제 허그에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런 권리가 있으면은 세입자나 그리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쯤은 그 허그에다가 통지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되게 현실적인 문제라서 되게 난감하네요. 일단 확정일자 부분 말씀드리면은 확정일자는 무조건 계약서 작성하고 나서 바로 받으세요. 나중에 뭐 입주 때까지 미루지 마시고 무조건 확정일자는 일찍 받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사 당일에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동사무소까지 챙기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하시고 바로바로 확정일자 받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일찍 주기 어렵다. 이거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이거 제가 드릴 수 있는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 이거는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 뭐 내가 추가적인 뭐 여유 자금이 있지 않은 이상 대부분 없잖아요. 근데 당연히 내가 보증금을 받아야지 바로 지금 입주하는 집에 보증금을 입금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라서 바로 새 주인 아니면 이제 새 집주인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뭐 그런 수밖에 없죠. 요즘에 이런 사례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겪어봐서 저는 충분히 세입자 입장을 이해합니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건 되게 현실적인 문제라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네. 그럼 법무사님도 네. 끝까지 기다리셨나요? 네, 끝까지 기다렸어요. 결국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미리 협의를 했죠. 당연히 미리 이사 당일에 그 전 집주인이죠. 전 집주인한테 계속 푸시를 넣어야죠. 나 아침 일찍 이사 갈 건데 물론 오후에 할 거지만 저는 아침 일찍 이사 갈 거다 하고 미리미리 언지를 준 다음에 빨리 입금이 되게끔 그거는 미리미리 얘기를 해놓고 스케줄을 짜셔야죠. 그건 현실적인 문제라서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이거는 대응한다라고 조언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하세요. 위험한 상황이고 이거를 시도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아주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보증보험 약관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이런 전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전대차할 경우에는 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허그는 이런 보증보험 약관상에 이 경우에 관해서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면책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제3자에게 전대차를 주시면 안 됩니다. 전입신고를 먼저 한다고 해서 보증보험이나 보증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전입신고는 어쨌든 내가 먼저 일찍 해버리고 점유도 일찍 하면은 어차피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불이익은 받으실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이 질문 자체가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허그에서 취급하는 보증보험은 좀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두 가지로. 그래서 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하고 그리고 그 보증금 이제 전세금 이제 안심대출 보증. 그러니까 대출하고 보증보험하고 같이 연계해서 허그에서 취급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대출은 뭐 이제 별개로 다른 은행에서 하고 그 전세금 반환 보증만 허그에서 하는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만약에 대출하고 허그에서 이제 다 연계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대출 실행일에 점유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다 갖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대출일에 전입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보증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상당히 조심해야 될 문제고요. 근데 은행에서 따로 대출은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보증보험만 따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뭐 며칠 뒤에 해도 그 무리는 없죠. 보증보험 가입할 당시에만 전입신고
신고돼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상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대출하고 보증보험하고 다 허그에다 맡기고 연기해서 처리한다 이러면은 큰 문제가 발생한 거고요.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근데 일단 대출은 별도로 이제 은행에서 처리를 하고 아니면 내가 자기 부담금으로 하고 이제 나중에 보증보험만 따로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 당시에만 이제 전입신고 따로 추후에라도 갖추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자의 경우에는 아예 이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해서 보험료를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고 네. 계속 냈는데 나중에 그냥 반려되면 그냥 보험료는 계속 내기만 한 건가요? 네. 아무것도 뭐 돌려받을 수도 없고. 이게 몇 년 전에도 신문기사에 났어요. 신문기사에 났고 이제 피해 사례로도 좀 손해보는 사례로도 좀 몇 번 나왔었는데 전입신고를 깜빡해가지고 하루 늦게 했는데 보증보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보호를 못 받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질문 자체가 제가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는 파악은 안 되는데 라이트하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제가 이 질문을 좀 들었을 때 SGI 상품 전세 대출을 받으면은 질권 설정되잖아요.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SGI에서 질권을 설정을 해요. 이 상품이 이제 허그도 있고 SGI도 있고 한데 허그 같은 경우는 채권 양도로 처리를 하고요. SGI 같은 경우는 질권을 설정을 해요. 이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일단 SGI 상품으로 전세 대출을 받았다면은 질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허그에서는 안 받아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허그 보증보험은 안 받아줍니다. 왜냐면은 질권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허그에서 이거를 후순위로 밀려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허그에서는 보증보험 상품을 가입을 반려시키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 이 질문에서 말씀하시는 게 대충 제가 예측을 해보자면 SGI에서 전세 대출은 받았는데 SGI 보증으로 전세 대출은 받았는데 아마 이 상황을 허그한테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허그에서 별도로 이제 보증보험을 전입받으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SGI의 대출을 받은 상황을 통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허그는 모르고 예. 이걸 상품을 가입시켜줬다. 예. 이 전액 다 보증보험 상품을 가입했다고 하셨는데 아마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상황을 허그한테 통지를 안 하신 게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보증보험 자체가 효력이 없어요. 그 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은 SGI가 질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SGI가 우선권이 있죠. 그래서 이 약관상으로도 이런 경우에는 허그 보증보험에서 이제 면책 조항에 해당되거나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는 질문자분께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더 질문이 더 세부적이면은 답변을 드리겠는데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저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가정했을 때 물론 이렇게 경매가 일어나게 된다면은 SGI는 먼저 경매 절차에서 질권이 있으니까 이 채권 변제받고 또 이제 거기서 만약에 잉여금이 있다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세입자분에게 돌아가거나 뭐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보고 제가 좀 약간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자분께서는 이거 좀 허그의 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부분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네, 질문이 한꺼번에 연타로 오니까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요. 일단 작년 11월경에 갱신 청구 의사 표시를 하셨다면은 이거는 저는 이 갱신 청구권이 이제 효력이 발생한 걸로 보여요. 일단 명확하게 어떻게 표시를 하셨는지 제가 그 뭐 문자나 이제 녹취록이나 그런 건 들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갱신 청구를 원한다고는 말씀하신 걸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갱신 청구권 자체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집주인분께서 되게 좀 애매한 답변을 하셨죠. 할까 말까 고민 후 연락 준다. 아직 갱신 그 요구권에 대해서 이제 거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기 전 2개월이 지나서도 이제 임대인이 지적 거주할 목적으로 갱신 거절 의사 표시를 한 내역이 없다면은 갱신 거절권을 행사한 게 아니고요. 따라서 그런 내역이 없다면은 갱신 청구권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대로 유효하고요. 따라서 무시적 갱신은 아닙니다. 무시적 갱신은 그 양 당사자 간에 그냥 계약 기간에 관해서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무시적 갱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무시적 갱신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무시적 갱신에 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양 당사자 간에 그냥 조금이라도 계약 기간에 대해서 좀 논의해 봅시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논의해 봅시다. 이런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무시적 갱신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시효격갱신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손해배상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인정하고 이제 빼줄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건지 이거는 만 2개월이 지난 지금이라도 임대인의 거주를 인정하고 이사를 한다. 이거는 이제 임대인의 갱신 거절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 그냥 별도의 양 당사자 간의 합의 해지로 보셔야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별도 합의서로 임대인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세입자가 인정을 한 거다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하시고 만약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 합의 해지서상에 이제 손해배상 예정액을 기재를 하거나 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하셔야지 좋겠습니다. 일단 1번 말씀드릴게요. 애석하지만 제가 은행 대출 절차까지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접근을 못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은행원이 아니라 법무사인데요. 죄송한데 이제 대출 절차 같은 경우는 제가 디테일하게 접근을 못 해드려서 답변 드릴 수 없는데 2번만 말씀드릴게요. 보증보험 약관상 이 전세 목적물 이게 변경된다면은 이게 보증 조건의 변경에 해당이 돼요. 보증보험 조건 같은 경우는 보증계약 할 당시에 다 명시적으로 다 기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목적물이 바뀐다는 것은 보증 조건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공사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통지를 하고 허그와 협의를 하셔야지 이행 조건에 해당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 통지를 누락하실 경우에는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변화 생길 때마다 보증보험에 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통지 의무가 있어요. 이 보증 조건이 변경되거나 전세 목적물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쉽게 생각하시면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허그에 어떤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게 있으면은 무조건 통지를 하셔야 돼요. 약관상에는 1개월 내에 통지를 해야 된다는 약관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보험 한번 가입했으니까 다 무조건 나는 보장받겠지라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좀 세밀하게 좀 생각을 하셔서 어떤 변경이 있으면은 디테일한 거라도 한 번은 좀 통지하고 문의를 해보시는 게 이제 자기 보증금 지키기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도 네.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넘어갔지만 네. 보증보험사에는 얘기를 좀 해야 된다. 네, 갱신하더라도 이제 보증보험 허그에 한번 이제 통지를 해보시는 게 좋죠. 이게 내 보증보험이 온전하게 제대로 있을 수 있을지 혹시나 무슨 약관의 변경은 없을지 그런 것도 한번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십시오. 네.